안녕하십니까. 2020학년도 기업 직무분석 경진대회에 참가한 항공전자공학과 1학번 조상준입니다. 저는 제가 가고 싶은 기업 1위인 대한항공을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러한 순서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째, 기업 자기소개, 기업 개요, 직무 소개, 인재상, 기업에 관한 뉴스, 4차 산업혁명과 항공산업, 마지막으로 이번 경진대회를 통한 역량 개발 계획 및 가구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분석에 앞서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시흥에 있는 서해고등학교를 졸업 후 2015년도 한서대 항공전자공학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1년 후인 2016년 군대를 가게 되었고 병장 만기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복학을 하자마자 한서대학교 항공기술교육원에 입과하게 되어 항공정비사의 꿈에 한 발짝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4학년 2학기로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을 선택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항공 분야에서 최고로 뽑히는 한서대학교 항공학부에 입학하여 항공 분야의 최고 기업인 대한항공으로 취업을 원했습니다. 또한 육군 항공으로 군복무를 하여 저에게 알맞은 직무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대한항공 항공기술직을 기업 및 직무 분석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중점 분석 내용으로는 기업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 4차 산업혁명과 항공산업의 연계성, 취업을 위한 노력 및 정확한 직무 분석입니다. 2020년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당사의 재무제표는 이로 인하여 영향이 반영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대한항공은 여객, 화물 운송, 항공우주 부문을 사업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약 2만 명이고 항공기 보유대 수는 169대로 우리나라의 항공사 중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전은 세계 항공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항공사, 미션은 최상의 운영체제, 변화지향적 기업 문화, 고객 감동의 가치 창출입니다. 각종 실적은 연간보고서이기에 2019년 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실적은 국제선에서 돋보이게 되고 제가 가고자 하는 직무의 인원은 전체 인원의 25%를 차지하며 객실 승무원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대한항공의 경영 철학입니다. 크게 보면 기본을 중시한 경영, 인재 확보, 고객 만족, 극대화가 있습니다. 오랜 역사가 있는 기업이다 보니 경영 체제가 그 어느 회사보다 확실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항공은 사업 말고도 사회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활동. 사회활동을 2008년부터 인천공항 인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용 영어를 가르치고 해외여행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빈곤지역 초등학생 대상으로 도서실도 기증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매년 사랑의 연탄 나눔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재난구호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각지의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운송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재난구호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세 번째, 제 취미가 사진 촬영인 만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에서는 여행사진 공모전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스포츠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배구팀이 있고 여자 탁구단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지원 분야 특성 및 분석입니다. 대한항공은 크게 세 가지 산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글로벌 협력 강화 및 신규 노선을 개발하고 있는 여객산업,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더욱 발전 중인 화물산업, 국내외 항공기 개발, 생산, 정비 및 성능 개량을 하고 있는 항공우주 산업을 진행 중입니다. 다음으로는 회사의 경쟁력입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브랜드 평판 1,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2020년 4월 1일을 보면 한진칼인데 이 한진칼은 대한항공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1위를 했다고 해도 무관합니다. 타고난 경영, 고객을 위한 서비스 등으로
브랜드의 평판을 높이고 발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제품 매출 현황입니다. 각종 분야에서 활발한 매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업 실적을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2020년 3분기 영업 실적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보여준 항공사입니다. 비록 전년도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적은 실적이지만 적자를 보고 있는 다른 항공사에 비하면 뛰어난 경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기에 빛난 대한항공 흑자. 역의 군성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미국 등 장거리 비행기 전용인 보잉 777을 좌석을 떼어 항공기로 개조하여 화물 영업으로 주력을 변경하였고, 그로 인해 흑자를 보게 되는데 이 흑자를 보는 곳이 바로 대한항공이었습니다. 비록 작년과 비교했을 때 94%의 실적 감소가 있었지만 적자가 아닌 것에 놀라움을 전 세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더욱 빛나는 대한항공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입니다.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략 운영 리스크 관리입니다. 한 내부 감사를 통해 사업 부문별 위험도를 평가하고 지원의 효율적 사용 여부를 점검합니다. 둘째, 이자율 변동입니다. 회사는 현재의 금리 수준 및 주요국 통화정책 등 금리 전망에 따라 고정금리부 차입금과 변동금리부 차입금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자율 수합 계약 등을 통해 이자율 변동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 관리로 현재 기업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제가 원하는 직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항공정비사입니다. 항공정비사는 항공기를 유지, 보수를 하는 직업이며 사고가 일어난 후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닌 사고 예방을 위한 정비를 하고 이러한 정비를 확인하여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항공정비사라고 합니다. 항공정비사에서도 직무가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엔지니어와 메카닉이라고 불리는 직무입니다. 현재 보고 계신 김재현 과장님의 인터뷰에서 엔지니어의 업무를 알려줍니다. 정비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수리 개조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판정 및 지시, 항공 도입, 기술 정책 및 기준을 확립하는 업무입니다. 신헌규 대리님이 인터뷰를 보면 메카닉의 업무를 알려주게 됩니다. 메카닉은 항공기 제작의 상당 부분을 반복 작업 그리고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작업들을 선별하여 맞춤형 장비를 개발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인터뷰를 통해 항공기술직에서도 세부적으로 업무에 따라 직무가 나눠지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수백 명의 목숨을 책임지는 만큼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해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직무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자신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한항공의 인사 철학입니다. 기업은 곧 인간이다. 사람은 회사의 소중한 자원이다. 회사의 발전은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회사의 사람의 동시 발전을 추구한다. 몇 년 전 조현아 땅콩 사건 때문에 대한항공의 이미지가 크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로 인해 대한항공은 갑과 을이 나눠지는 것을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였고 현재는 전보다 많이 수평적 문화로 변화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뉴스를 통해서 기업을 선택하는 기준을 무조건 회사가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문화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인사 원칙입니다. 팀플레이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며 성실하고 진취적인 성향을 가지며 국제에서 수익이 많은 만큼 국제적인 감각의 소유자를 원합니다. 다음 채용 절차입니다. 현 2020년도에는 채용하지 않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2018년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9년에도 큰 변화 없이 채용했던 것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2018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차 면접까지 있으며 토익은 750점 이상이 기본입니다. 전공 관련 자격 보유자를 우대하며 외국어 등통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련 뉴스입니다. 화물 전용기로 개조한 여객기 운항에 나서 하이브리드 드론 대 중소기업 간 비즈니스 모델 구축 협력 보잉 787 구조물 제작 사업 9년 연장 화물 전용기로 개조한 여객기 운항 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잉 777 멀리 비행을 하는 비행기로서 멀리 지금 비행을 못하기 때문에 의자를 다 떼어서 화물을 싣고 화물 노선에 투입하여 많은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이브리드 드론 대중소기업 간 비즈니스 모델 구축 협력인데 대한항공에서 자체에서 드론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대한항공 자체에서 만들기도 하지만 이제 중소기업에서도 아주 훌륭한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서로 협력을 하면서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대한항공 보잉 787 구조물 제작 사업을 9년 더 연장을 했다고 합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기내에서 창정비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정비만 할 뿐만 아니라 구조물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윙렛 같은 것도 직접 제작하여 우리나라의 뭐 윙렛을 갖다 붙인다든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9년 더 연장을 한다고 하네요. 현재 4차 산업혁명과 항공산업은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로봇과 AI를 주로 이루고 있으며 항공산업에서는 고객들의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항 서비스를 발전시키려고 로봇과 AI를 접목시켰습니다. 해외 공항에서는 자율주행 셔틀버스, 생체 정보 인증 등으로 고객들의 편리함을 더해주고 있으며 김포공항에서 제주로 가는 것만 해도 손으로 지문인식을 하여 간편하게 신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화물을 운송해주는 로봇, 공항을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을 도입하여 모든 것을 고객을 위한 서비스 기반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항의 보안에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상의 행동을 자동으로 탐지하여 화재, 테러, 범죄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드론을 띄어 조류 퇴치, 외곽 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업 직무 분석을 통해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번 기업 직무 분석 경진대회를 통해 제가 정말 어떠한 직무를 가고 싶어 했는지 상세하게 찾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둘째, 제가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의 발전 가능성을 보았고 다른 기업을 지원하더라도 기업의 영업 실적, 리스크 관리 등 찾아볼 수 있는 능력을 길렀습니다. 셋째, 기업의 이름을 보고 지원하는 사람이 아닌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업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업 직무 분석을 통해 이러한 각오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봤듯이 채용절차를 봤듯이 토익 750점이 기준이었고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우대해준다고 써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항공정비사 자격증 취득 및 토익 토스 성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항공정비사를 하려면 높은 체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채용하는 그날까지 꾸준히 체력 관리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각오와 직무에 대해 자신감을 주게 해준 링크 사업단 분들께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